폭염 속에서도 정치권의 총선 룰 전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현재의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태스크포스 팀 구성도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거, 이런 상향식 국민공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은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의 만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입니다. 여야는 오는 13일까지 의원 총수와 비례대표 비율 등을 결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셈법이 달라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시사멘토와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항상 여러분께 시원하게 정치권 비판해 주시는 분이죠. 박찬정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보라 앵커가 전해준 대로 김무성 대표가 미국 NA에서 의원 정족수 발언 이거 했는데요. 자,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표가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국내 정치 문제에 관해서 발언할 수도 있죠. 국회의원 정수,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새누리당 같으면 새누리당 나름대로 당론을 모으고 토론을 하고 연구하고 한 이런 노력을 보여야지. 예. 대표가 이렇게 불쑥 얘기하면 그게 당론처럼 보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주 되먹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전체 수는 절대 300명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헌법에 하한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인에 근접하라는 뜻이고, 또 장차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남한 200, 북한 100에서 남북한이 300명. 이걸 예정한 것이 이 헌법에 함축된 의미가 있으니까 200인 근접한 숫자로 의원 정수를 지금 300인에서 대폭 내려야 되고, 예. 저 개인 의견으로는 말이죠. 지금 16만 명에 한 명 꼴인데,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이게 턱없이 많으니까, 예. 25만 명에 한 명 정도라면 이게 이 200명인데, 그 200명은 조금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 너무 적다고 하니까, 그러면 20만 명에 한 명이면 250명 수준이다. 그러니까 숫자는 그 정도에서 결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비례대표제, 또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지역구 246명에 50% 123명까지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해서 전체 숫자를 369명 하겠다는 것인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현행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되고 누가 되고 이걸 자각해야 돼요. 이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냐? 우리는 정당 국가가 아니에요.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반드시 정당 후보라야만 이 후보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뽑는 게 아니고 무소속을 허용해놨어요. 무소속을. 그러면 비례대표제, 현행 비례대표제에 무소속 비례대표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 야당이 생각하는 것도 무소속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질 않아요. 이건 국민 주권 이론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헌법의 정면을 위배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할 때에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크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가령 19대 국회에 있는 이 비례대표제를 위헌이 아니라고 봤을 때 비례대표제가 어떤 맹점이 있는가 하면 54명 아닙니까? 네. 지난 통진당이 아마 6, 7명이니까 그걸 없어져 버렸고, 새누리당하고 이제 결국 새정치연합인데, 새누리당은 친박 인사들로, 새정치연합은 운동권 중심으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됐는지 결국 당대표와 실세들이 밀실 야합에서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국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선거 때 정당 득표 비율대로 나누니까 대강 몇 석이 된다고 하는 거 알고. 그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리스트에 마구 꽂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전문가들을 예. 이제 직능 대표성 있는 전문가들은 집어내야 되는데. 직능 대표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직업이 2만 개입니다. 2만 개. 예. 54자리를 직능 예. 대표 어떻게? 그러면 마사지 협회장도 나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조금 앞에 프로에도 성범죄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려먹은 견해예요.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서 뽑혀가지고 입법 연구하는 거기 국회 사무처에서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각 직능별로 문제점을 그것을 다 추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4자리를 두고 이런 명분을 걸어가 그 명분 맞지 않은 짓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당신 말대로 200명에서 한 250명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그럼 전부 지역구인데 현행 소선거구제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 역시 중대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예.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도 사표와 관계없이 묻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올라갈 있는 수가 있다. 제도로 예. 이 원래 시간이 짧습니다. 이 얘기 해야 예. 되겠어요. 이게 하나 모델이 말이죠. 4.19 나고 나서 참의원 선거를 도 단위로 이 의원 정수를 예. 정해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부산, 경남, 울산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경상남도에 TO가 8명, 그 전국의 참의원이 한 70여 명 됐습니다. 서울은 아마 한 12명이 됐고 8명인데 입후보자가 28명. 그런데 기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8명의 절반, 전체 그 지역의 TO의 절반을 찍도록 했어. 그러니까 경상남도에는 4명을 찍었어, 4명. 8명을 뽑는데 4명을 찍다 보니까 그 당시 민주당 신파, 구파 외에 사회대중당이나 군소정당 후보들도 당선이 됐어요. 그게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 모델. 예.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우리 앞에 선배들이 운영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 내지 250명의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이 소선거구제 해갖고 경상도당, 전라도당이 또 거기에 깃대 꽂아갖고 예. 해먹는 거 이거 막아야지요. 예. 줄여놓고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예. 요 정도 내가 운을 떼면 중대선거구제는 각 정당 뭐. 연구 좀 해봐. 연구를. 근데 중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중학생. 시절부터. 그때 아까 중대선거구제 부산에서 대학교 중학생, 3학년. 대학교 3학년 때. 4.19 때 대학교 3학년.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좀 뭐 중학교 때부터 정치 관심 가진 걸 보세요. 아니, 관심이 그렇게 있었지. 알아들었어요. 국회의원 선거하면 합동연설회장 따라다니면서 박수 치고 그랬죠. 예. 네. 근데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사정치민주연합 1년 만에 당사를 또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95년이 7번째 당사 이전인데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가요? 그건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이사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당사를 자주 수지리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새누리당도 있던 당사를 팔아가지고 이게 그 천막 당사로 갔다가 예. 또 당사 마련하고 예.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 이사 갈 때 돈이 만만치가 않게 들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이사 가잖아요. 돈 많이 깨지잖아요. 이사 침대 130명 그 야당 의원들이 예. 십시일반으로 돈 내면 빌딩도 살 수 있을 텐데 아하. 그 개인적으로 정치연금 들어오는 거 객출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옮긴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돼. 국민 속임수지 그게.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차기 총선. 우선 내용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심은 사라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닫히고 내 말만 하려 하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여기서 다음 선거 출마를 고집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를 뽑아주신 지역구민 여러분들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표님. 김태우 최고위원 뭐 초심은 사라지고 국민 목소리를 들 귀가 닫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음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어떻게 보세요? 김태우 의원은 제가 정치 입문해서 저렇게 이제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상도동계에서 힘을 입어가지고 도지사까지 되고 총리 후보. 내정까지 된 과정을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국회의원 최고위원 하면서 좀 좌충우돌 해가지고 김태우의 정체성이라는 게 모호하게 돼버려가지고 본인이 오늘 발표한 데 보니까 괜한 스타 의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잘못 추스렸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김해 선거구도 내년에 만만치 않는 아마 이런 것도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게 뭐예요? 공천 경쟁이 거기, 많다라는 거기 겁니까? 아니면 경쟁할 지역구에 바뀌게 경쟁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무덤 묘가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본인은 아마 심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왜요? 대통령 꿈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쉬는 건 잘했다.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10년을 쉬어도 환갑 나이밖에 우리나라 안 되니까. 나이로는 중반입니다. 그 대신에 정확히 저는 얘기하면. 초반이 아니고요. 예. 예. 공개적으로 뭐 김태호 의원뿐 아니라 제2, 제3의 김태호 그다음에 여야 간의 현역 의원들 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김태호 의원이나 측근이 내 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을 이렇게 보면 이 내공이 없어. 독서를 안 해. 독서. 독서라고 하는 게 뭐 대학 졸업하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독서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 내공이 부족해. 어디 가서 이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말대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부는 본인이 아주 탁월한 면이 있어요. 이게 아주 친밀감을 갖고 노래 잘 부르고 사회 잘하고 처음 만난 사람도 호감가게 하는 거 아주 굉장한 장점이야. 그걸로 여기까지 성공했는데 그 대신에 속이 꽉 안 차 있다. 그치? 그 독서를 해야 돼. 독서. 어떤 독서냐? 그거는 뭐 어떤 경우라도 독서를 해야 돼. 모택동 주석이 죽을 때까지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그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딱은 독서광이에요. 그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도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를 비교를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독서광이야. 김영삼 대통령은 독서를 안 했어. 독서를 안 했는데 왜 대통령이 되느냐? 다른 걸로 그 내공을 쌓았거든. 민주화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 직관력 같은 것으로 그리고 죽음을 목숨을 건 23일의 단식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내공을 쌓았다, 이거죠. 그럼 지금 지도자는 그와 같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내공 쌓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다 이거 평평한 데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열이 결국은 이 충전 정도가 독서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점은 제가 한 걸음 더 정치성 나가면 예. 김무성 대표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그는 이미 대표돼 갖고 독서할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래서 예. 그 점이 좀 유감인데 알겠습니다. 근데요, 독서 말씀하시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 동안 책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책 읽으면서 나름대로 휴가 구상을 했을 텐데 무슨 구상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독서는 일상적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늘 책을 들고 일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한 번 읽을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택동 주석이 자치 통감을 너덜너덜 할 정도로 평생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외에도 읽어야 된다. 그것을 그 두세 번씩 읽는 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휴가 기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예. 이제 그 공식 업무를 진도에 재개했습니다. 나섰는데 예. 제일 먼저 이제 개각 문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그러니까 예.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할 요인이 있고 예. 저는 최경환, 유호일, 유기준 세 장관. 그러니까 유호일, 유기준 장관은 이번 유일호 3월 장관 달에 말씀하시는 거죠? 됐고 예. 최경환 장관은
지난 주말에 연휴 때 예. 이 선거구에 가가지고 예, 예. 내가 예산을 이게 예. 많이 끌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한 전형을 보여줘서 알겠습니다. 부총리가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 저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알겠습니다. 나가지 않도록 대통령이 종용하고 예. 그다음에 최경환 시간이 다 장관의 됐습니다. 그 경제 정책은 지금 실패한 부분이 많은데 예. 이 책임을 지워야 돼. 너 국회의원 나가지 말고 시간이 결자 해제해라. 오버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